예,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선거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도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이슈들을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보셨는데 가장 먼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어제 밤에 이제 중단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또 속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당원 투표를 또 시행하지 못해서 당원들께 죄송하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도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전당원 투표도 시행하지 못하고 어젯밤에 이제 굉장히 속도 있게 이 부분이 이제 중단된 배경 가장 먼저 어디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19일 전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 예. 좀 놀랐죠. 예. 언젠가는 통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대표 입에서 갑작스럽게 제안이 나오고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사진에 어떠한 정지 작업 또한 포착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준비가 좀 덜 됐구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당원들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의원들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선, 재선 그리고 3선 이상 그 다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정청래 대표가 꾸준히 다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결국은 합당의 대의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나 절차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양당의 통합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 연결의 다리를 끊을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지도부들의 성숙된 정치 작업과 논의 이런 것들이 앞서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인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드리고 그리고 상대였던 조국혁신당에게도 사실상 큰 결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불씨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대로 그리고 선거연대 이후에 통합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조국 대표께서도 연대 통합을 위한 논의에 함께한다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네. 상처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려만큼 큰 파열음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목소리,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총론의 대부분은 통합은 해야 한다.
다만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논의 과정이 서툴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소수 의견으로 통합 불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소수 의견으로는 당장 통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들과 일부 의원 또는 당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통합에 대한 찬반에 대한 모든 의견들이 가감없이 하지만 거칠지 않게 다 표현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굳이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전체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 흐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단 결정이 내려졌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흐름들 봤을 때 이제 중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가 이 당대당 통합, 이 물론 복경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은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좀 실익도 상당히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수록 이게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 속에서 또 당내 이제 의원들 구성들 간의 이 부분에 대한 공감 속에서 대표가 전격적인 제안이 아닌 그런 공감 속에서 혁신당에 제안하겠다 그러면 훨씬 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이 결과는 결국은 정청래 당 대표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따른 그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질적으로 맹청 갈등이 부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겪으면서 당 내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의 최고위원 3사람이 가장 극렬하게 이 지금 현재 절차적 문제점,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파이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겨난 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70여 명의 의원들로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됐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친맹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청,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의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비록 급한 불은 껐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포함해가지고 이거 조국혁신당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당내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서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이렇게 밀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단 결정 이후에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연대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이제 추상적인 구호로서 연대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내놨는데 앞으로 이 연대는 좀 순조롭게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약간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장 지방선거에 연대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조국혁신당에 주고 어느 지역을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에 대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선거 연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대할지에 대해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호남은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면 대결을 하겠다 해서 우리 진보 지정에 좀 선명하고 깨끗한 공정한 경쟁을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입장을 조국혁신당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
이제 그 감춰져 있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네. 선거 연대 내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려운. 왜냐하면 각 지역별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다인 선거구에 대한 연대 정도까지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는 상태 속에서의 선거 연대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연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총선 전 합당까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전당대회 전에 합당한다라는 순서라기보단 전당대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총선 전까지의 쭉 그 시간을 두고 합당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따져볼 게 상당히 좀 이 연대라는 단어 속에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이게 한 차례 좀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다시 이걸 갖다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관철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상해 있어요. 이걸 같이 구성원들 전체 공감 속에서 일어나가는 그런 절차와 방법 이게 좋을 건데 왜 대표가 이렇게 당내 그러면은 1인 1표제로 그동안 이제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오랜 뿌리 원로들에 대한 예우 또 지역별 안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의지로 그냥 밀어붙일 때 의원들은 마음이 꽤 상했어요. 결정적인 거는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 제2특검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그 부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원내대표 사안이에요.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특검 추천은 원내대표가 뭐 자당의 율사라든지 부대표단 이렇게 뭐 법조인 출신 이런 사람들 중지 모아가지고 또 법사위원들과 또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하는 건데 이걸 정청래 당대표 측근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회 딱 1인 판단만 가지고 그걸 특검을 추천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허리 많은 친명 인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힘들게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이런 삶을 하다 보니까 억척에 이제 많은 오해가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폭발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과 이제 선거연대와 통합을 위한 뭐 추진위원회를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구 전략으로서 이 기구는 만들었지만은 선거 끝난 마당에 무슨 지금 현재 당대당 통합 논의가 있습니까? 이거는 총선 전이라든지 다음 대통령 선거 전이라든지 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게 하는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 연동형 비례제도, 이 선거구제, 선거제도도 개편을 해야 돼. 민주당이 그렇게 그냥 공수처 설립하면서 이거 소수 야당을 위해서 이거 배려한 거거든. 그럼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이거 반대한 거고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바로 또 통합할 거야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를 조국 혁신당하고 이렇게 통합해버리면 이 제도도 날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신중치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절차적 문제,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 또 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마다 뭐 절차, 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신지 어떤 부분부터 지금 이제 다시 이 리더십을 다시 좀 회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취할 것은 취했어요. 왜냐하면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당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리더십도 강화하는 것. 이제 이것은 취했는데 그 나머지의 정치 행위들에 있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좀 걱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상 이제 공천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다지 내부의 갈등거리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출마 지원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모두가 다 경선을 허락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들 내부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준다, 공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또 뭐 지적을 받거나 그럴 일은 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축적돼 있는 정청래 대표들의 뭐 크게 나와 있는 두 가지 통합과 그리고 특검 추천의 과정에서 이런 실책들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조급함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혹시 또 다른 본인의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또 우리 당원들에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사실상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막 부각될 일은 오히려 좀 없을 수는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말씀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너무 빨리 던졌어요. 원래 집권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을 이제 배출하고 나면 집권당은 숙명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1호당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나 또 앞으로 향후 진로를 위한 당내에서 분레파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의 원팀으로서 제대로 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보수진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되면 너무 알아서 일찌감치 자빠져가지고 수직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여의도 출장 소설을 뭐 쉽게 듣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한 거의 수평적 관계. 이러다 보니까 저게 우리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좀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시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 당대당 통합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 사안이고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충수가 된 건데 자, 이 결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 당정 내지는 당청 관계 이게 집권당만이 가지는 쉽게 말하면 특수한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블랙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블랙팜을 이제 당내 이제 170여 명의 구성 이 의원들이 늘 이제 상당히 의심의 눈치로 많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제 고립이 우려가 되죠. 당원들의 이런 강력한 그 지지 기반을 뭐 가지고 이제 당 대표를 검찰 개혁 뭐 그리고 사법 개혁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당에서 다 주도해 버렸잖아요, 그죠? 중수청 공소청 설립하는데 정보안도 그게 어찌 보면 또 용두사미를 만들어 버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과의 좀 이 보라스는 상당히 앞으로 자신의 그런 강력한 정치적 자산을 흔드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런 첫째 둘째도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집권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노력. 그래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좀 협치 정국을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이 국회에서 자기 진영의 당내 정치에 함몰된 집권당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통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집권당 대표의 모습. 정청래 대표는 이참에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을 또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라던가 배경 때문일까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이제 여당을 향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국회를 향하면서 동시에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책임을 좀 묻는 듯한 이런 발언이시죠.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타협과 협치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예. 당장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15에서 20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비준 차원으로 이거는 높여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이건 특별법 차원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 굳이 비준까지 가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조금 오고 가고 하면서 늦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민주당이 못한다라는 비판을 우리 국민들도 일정할 수 있고 그런 시각 속에서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데요. 예. 국토정책, 예를 들어 주택정책, 토지정책 이런 부분들은 일소위라는 데가 있는데 일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요. 이 회의가 안 열려요. 저희들이 계속 열어달라고 해서 상임위 요청을 하고 소집도 하고 해도 회의를 안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일방통행하고 싶지 않은데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제 다소 좀 국민의힘에서는 서운한 표현도 뭐 쓰시고 했습니다만 좀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시켰는데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타협과 협치의 미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저 말씀은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 내에서 정치인들끼리 타협하고 협치하지 말고 국민들 시각에서 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좀 진행시켜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장 큰 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사실 지적 견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는 늘 복잡합니다만 민생의 어려움은 그 정치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분쟁거리가 아닌 갈등거리가 아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주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해 주시는 통 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호소를 하는 모습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복귀양 의원님은 제가 평소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가진 상당히 훌륭한 의원이에요. 그건 이제 국토위 이제 집권당 간사니까 책임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 야당 간사가 지금 이제 권영진 의원이거든요. 대구시장을 2분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이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나 당 대표들이 강성당원들 지지를 갖다 위해서 이 선명한 강성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좀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상당한 협치 전국을 위한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들이 너무 자신들의 강성 지식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질타받아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 17개 상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기재위의 임미자 그 위원장이 지금 마침 노동계 후배고 해서 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헌법상의 비준 동의안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맞다.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공대법에 이걸 뒷받침하는 걸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동의가 된다면 이는 앞으로 그럼 비준 동의에 뭐 버금가는 그런 국가 재정이 얼만큼 재정 이거 영향 평가를 갖다 이런 거를 반영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로 이런 뭐 방식이면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지금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친정집 정청래 당 대표와 흔히 말하는 강성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 푸념을 늘어난 거라고 봐야죠. 거기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나
강원식 비서실장도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는 지금 국회에 거대 입법 권력이 지금 민주당이 170석 갖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자신들 마음 먹은 대로 다 통과되고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집권당으로서 유연한 협상의 정치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연한 대처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보수 유튜버죠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이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서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이런 징계를 내렸으면 뭐 특별히 고성국 씨가 뭐 이의 제기를 안 한다면 이게 그냥 이대로 가는 절차입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뭐 말 재심 청구라든지 또 뭐 이 시당 차원에서의 어떤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중앙당에다가 자신은 뭐 지금 이제 서울시당에서 내린 그런 탈당 권유 결정이 불복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중앙당 특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이제 검토하고 또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또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또 뭐 징계권 지금 이제 남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시당은 시당대로 이거야말로 이전투가 되는 거죠. 불과 이제 지방선거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지방선거는 각급 선거 중에 갈등 관리에 제일 어려운 선거예요. 출마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과 서울시당 앞으로 각급 시도당이 이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 윤리위에 일단 이건 서울시당 윤리위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장 이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이제 중징계를 내렸고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물론 뭐 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윤석열 내란과 절연을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갈등도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로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자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적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한 측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제명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전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것을 두고 중앙당에서 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더 크게 실망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하고 그리고 저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을 징계한다라는 이런 유치한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제대로 서 있어야 여당도 그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배현진 의원 뭐 징계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어게인 관련 입장도 내놨는데요. 묶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단순 합산하는 것이 때로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 보기 의원님께서는 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주셨는데 어쨌든 징계 절차에는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실제 징계까지도 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이 뭐 흐름 그렇게 어떻게 가서는 보세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저런 뭐 입장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오판 1년을 그때 이제 당이 좀 보다 선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윤어게인 세력이라든지 부정선거 세력들 막 이런 부분들과 일정 부분 선을 그으면서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자정 변화 쇄신 노력이 뭐 뒤이어서 갔다면은 뭐 계속 이런 논란은 이제 없겠죠. 하지만 1월 달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명확하게 했죠. 12.3 비상계엄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그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뭐 중원본 해달라 뭐 전련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불필요한 이야기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 저거. 막 그런 측면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제명으로서 막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당내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분열의 또 아픔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분열이 야기되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다 이제 중단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서 지방선거를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야권이 총결집을 해도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예요. 더군다나 2022년도 그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바람 분위기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70% 가까이 지금 기초단체, 강력단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어려운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당에서도 깊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요 근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변화의 이제 일부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보이는 것은 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메시지의 좀 어떤 미묘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많아요. 이게 겉으로만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에서의 말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윤 어게인을 전면에 내걸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한 분이. 맞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 어게인은 우리의 본진입니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전한길 씨가 청구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한길 씨가 우리 선거 전략상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이해합시다. 라는 말까지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들이 잔머리를 많이 쓰고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도 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동혁 후의 가장 큰 문제는 윤 어게인 세력에 업혀서 대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청구서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선거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라는 대중의 목욕탕 속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씻김을 하는 이런 기회로 좀 삼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진짜 변화가 아니라 전략 차원의 변화로 좀 비춰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뭐 강성 뭐 지지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뭐 지금 이제 당 운영이라든지 당의 진로에 적극적인 개입 관여는 정말 그래도 국민의힘은 보수의 본사로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가진 아주 우수한 정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세력들이 외부의 뭐 일부 그냥 강성 그런 유튜버들에 의해서 휘둘러지는 모습은 국민들이 누가 이 당에 대한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다. 그런 정도 치부를 하고 당은 좀 전에 뭐 저는 상대의 입장이지만은 복귀한 건 상당히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1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된 어떤 판단이었어요. 그로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남은 것은 이제 행법상의 처벌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것도 2월 19일 날 설 쉬고 나면 바로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의 늪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이 보수 정당의 그 모습은 이거는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그릇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의 자정과 변화, 쇄신 노력을 통한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는 그런 변화의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대 야수 정국에서 그나마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갖다 견제하고 비판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행포에 대해서도 이거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 신뢰 없이가 아무리 우리가 질러대도 이거는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8간 단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천 헌금 의혹이라든지 통일교 특검 어디 갔습니까 그냥. 이런 당내 갈등 구조나 국민적 어떤 신뢰로서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아직까지 힘을 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뭐 통큰 변화를 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만들어 갈 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